네, 안녕하세요. 최욱일입니다.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제 시민의 방송에서 최욱일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김제 시민의 신문사 전무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종이 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한 이래 다음 달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 시민의 신문 홍성근 편집국장의 사의로 일부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도의원 출마 예정자 14분에 대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3월 21일부터는 남성훈 기자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되짚어보는 주간 탑 뉴스를 매주 월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 첫 회 방송에 이어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3시에 최욱일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코너에서는 김제에 거주하고 있거나 김제에 애양심이 가득하고 또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분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토크쇼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김제라는 지역에 훈훈한 얘기거리가 회자되고 출연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얘기와 또 사회적 역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는 꼭 필요한 방송이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욱일이 만난 사람 첫 번째 홍성근 국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자로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제시 최주엽 부장을 맡고 있고, 또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지평선 로타리클럽 전 회장이자 전북지구 김제지역 특별 대표를 역임하셨던 김희준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김 회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김희준 회장님 모시고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추억과 경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 또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 등을 얘기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김제 시민과 유튜브 시청자분께 반가운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인 최욱일이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움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시민의 방송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제 아는 우리 김희준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 익히 저는 이제 가족 관계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가족 관계 혹은 자랑거리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까지는 없고요. 슬하에 몇 분 저희 계시죠? 집사람 배우자하고 네. 자녀가 둘인데 아들만 둘입니다. 거의 0점짜리죠. 그래요. 제가 엊그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 리그에서 EPL 리그에서 그 골든부트 상을 네, 수상을 했어요. 네. 혹시 이제 김희준 회장께서도 종전에 저한테 언뜻 술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신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혹시 그 시청하셨나요? 사회자님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손흥민 아주 광팬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저희 한국하고 이렇게 시차가 있지만 새벽에도 그 방송들을 전부 다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2호골 3호골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서 아들하고 부둥켜 안고 막 뛰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자식 같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국위 선양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이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인프라가 많이 이제 구성이 또 됐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상승력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어떤 유럽에 또 많이 이제 진출해 있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응해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탄생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현대해상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해상에서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가 2000년도 12월 15일에 현대해상 입사해서 20. 22년째 지금 근무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베테랑이시겠네요. 베테랑이라고 하기는 좀 하여튼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보험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조금 궁금하게 네. 있었어요. 네. 뭐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럼 얼마든지 저희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본인들끼리 몇 명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뭐 격포라든지 1박 2일로 이렇게 놀러를 가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이제 차 명의는 제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저는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같이 보험을 전체 보험을 들자니 너무 보험료가 많고 해서 보통은 이제 부부 한정이나 이렇게 좀 가벼운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보통의 고객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음, 보험료 문제 때문에 부부 한정이나 1인 한정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자녀까지 하게 되면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2배, 3배씩 나오기 때문에 자녀까지 보험을 넣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넣었다가 갑자기 자녀가 쓰게 되면은 당일날은 안 되고요. 음, 그 전날 운전자 단기 확대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입을 하시면 하루 뭐 열흘 한 달까지도 이렇게 그 단기간 동안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아마 그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유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00원 정도면 3,000원이요? 네,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변경 가능합니다. 대신 전날 전화를 주셔야 돼요. 전날 네, 꼭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가 일례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이게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이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보험으로 모든 게 보장이 완벽히 처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네, 있는데, 네. 굳이 또 이제 운전자 보험을 보통 설계사분들이 이제 가입을 권장하고 이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주시면. 살다 보면은 그 운전은 누구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음. 그 가장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가 그렇게 되었는데 음, 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냐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세 가지의 그 책임이 있거든요.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따르는데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를테면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한테 입혔던 그런 어떤 상해로 인해서 치료비, 그 다음에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 것들이 민사적인 책임인데요. 그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내가 하면 안 되는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형사합의를 보는 부분, 그 다음에 변호사, 큰 사고가 나면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요즘 많이들 회자되지만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는 또 더 많은 그 벌금이라든지 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플러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완전 세팅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에서 뭐 벌금은 안 내주죠? 11대 중과실로 인한 벌금은 다 내줍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학교 앞에서 그 30km 구간에서 조금 오버했다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7만 원짜리 딱지가 끊겼더라고요. 그건 안 내줍니다. 아, 예. 그건 개인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혹시 그 지난 첫 회 방송 혹시 보셨었나요? 네네. 그 시민의 신문 홍성구 편집국장님 편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홍 국장님이 걸어온 길, 또 선거 관련 현황 등 관심 있게 시청을 했는데요.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욱이를 만난 사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이 이제 먼 훗날 우리 김제사의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소중한 우리 김제 시민의 자산으로 자원으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현대해상 이제 직업에서 말고요. 이제 그 네. 이외에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이제 봉사활동을 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 먼저 로타리 클럽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김제시 체조협회 회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로타리 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우리가 로타리 클럽을 어른들 우리보다 한 세대 더 위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뭐 지역 내에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뭐 큰 기업체 뭐 어떤 회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저변이 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만 이제 로타리 활동을 혹은 또 라이온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봐왔었어요. 근데 요즘에서는 로타리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 김희준 회장님께서 그 로타리 입회했을 때 그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로타리 클럽 입회하게 된 거는 로타리 클럽이 추구하는 초아의 봉사, 즉 나를 뛰어넘는 아낌없는 봉사를 모태로 하는 단체라는 걸 알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너무 진부한 말씀일 것 같고요. 사실은 친구가 모임을 해보자고 권해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차츰 그 로타리 클럽이 하는 봉사, 추구하는 이념이 너무너무 그 고무적이고 그 봉사 활동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이제 국제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국제 세계적으로 이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인 어떤 수는 어느 정도나 됐죠? 먼저 그 로타리 클럽을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럴까요? 네. 아, 로타리 클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로타리 클럽을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우선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 로타리 클럽은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폴 헬리스라는 분이 좀 더 인간적인 따뜻한 정이 오가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세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세 명의 친구가 모태가 되어서 주 1회씩 모임을 각자의 직장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게 되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로타리라고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좀 더 이제 발전하여서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업을 통한 봉사로 로타리 클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사회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네. 혹시 그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200, 20개 나라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를 맞추시네요. 네. 그 중에 제가 그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보면은 지금 현재 249개국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로타리 클럽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220여 개국에 이르고 있고요. 120만 명에 이르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말씀드리자면 88개 클럽에 약 5천 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그런 로타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도 많이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은 비회원 지금까지 로타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가입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입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타리 클럽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초아의 봉사입니다. 네. 나를 뛰어넘는 봉사.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겠고요. 약간의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타리 클럽은 각자의 직업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한 클럽에 여러 그 직업군이 있겠지만 같은 직업군이 여러 개 겹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봉사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50명 미만인 클럽은 직업 분류에서 같은 직업이 5명 이상이면 안 되겠고요. 50명 이상인 클럽은 같은 직업이 그 클럽 인원의 10% 이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업군이 엄밀히 분리가 좀 돼야 되는 기준점은 분명히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래야만 여러 직업에서 다양한 예, 봉사가 음, 이루어질 수 있기 음,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클럽 이름이 뭐죠? 저는 김제 집행선 로터리 클럽입니다. 아, 그 저도 물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자랑스럽게도 지평선 노타리 클럽을 한번 소개 한번 올리자면은 네, 그 저희 지평선 로터리 클럽은 말씀 그대로 지평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김제에서 토대가 되었고요. 2004년도에 21명의 그 창립 준비원을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1월에 RI 즉 국제 로타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5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봉사 활동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익히는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 그 회비도 굉장히 크고 또 해년마다 또 뭐 국제 봉사 기금이라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와닿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이 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요? 일반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일반 친봉 모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회비들은 국제 로타리 의무금, 국제 로타리 봉사기금, 지역 봉사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제 봉사기금은 국제 로타리가 추구하는 실제 촉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질병 퇴치, 세 번째 깨끗한 물 공급, 네 번째 모자 보건 향상, 다섯 번째 교육 지원, 여섯 번째 평화 증진, 일곱 번째 환경 보전 분야에 쓰여지고요. 지역 봉사 기금은 우리 지역의 불우한 이웃이나 독거노인 또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데 지역 봉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의미도 있었던 추억도 있을 거고 또 재밌었던 이런 기억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그래 좋겠네요. 의미와 추억이나 재밌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음, 저는 의미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국제 봉사차 방문했던 2018년도 필리핀을 방문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필리핀을 이렇게 동남아,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를 방문하게 되면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수려한 경치나 이색적인 음식, 우리와 다른 문화, 자연 환경 등을 즐기고 휴식과 관광을 하고 오게 되는데요. 제가 봉사차 방문했을 때는 관광지가 아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보통의 필리핀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한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그런 풍경이었는데요. 아마 그 이전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낙후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같은 마을이 한 1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갔었는데 그 식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평화롭게 살던 마을인데 바로 옆에 온수 온천수 개발이 돼가지고 온천수를 계속 뽑아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물을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식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희가 그 국제 로타리에서는 글로벌 봉사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한 20% 정도를 부담하면 80% 정도를 국제 로타리에서 내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글로벌 봉사니까 저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봉사를 하는 글로벌 봉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한 6천만 원 정도를 그 글로벌 봉사 기금으로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상수도 시설을 만드는데 더 깊은 곳에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를 올려서 물탱크에다가 저장해뒀다가 각 가정에 공급해주는 그런 식수 공급 사업을 하고 왔었는데 봉사를 하러 간 우리를 반겨주는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초등학생 같은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 그리고 그 미소가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이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라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6.25 사변 일어났을 때 네, 우리나라를 아마 유엔 자격으로 같이 도와줬었죠. 도와줬던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6, 70년대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그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데 식수도 해결이 안 될 상황 같으면은 정말 그 삶의 환경이 굉장히 최악이다. 저도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도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뭐 주민들 보면은 굉장히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이제 가장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 재밌던 추억이자 의미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뭐 그 다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같이 다짐을 하고요. 그때 저희가 그 봉사를 하고 오면서 다음 봉사할 곳을 보고 왔습니다. 이미 아. 정해놓고 왔고요. 음, 다음 봉사할 곳은 저희가 이제 밀림에 들어갔을 때 이 기존의 어떤 관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밀림 네. 속은. 밀림을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150가구 사는 것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저희들처럼 농사를 짓고 뭐 가축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뭐 아침 뭐 조식을 뭐 해결하겠죠. 밥을 먹으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그 열대 과일을 여러 가지 따다가 그 사람들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도시를 모르기 때문에. 팔 곳이 어디가 있죠? 그들이 따오면 그 열대 과일을 따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그 시내에 있는 좀 도심권에 있는 걸어서 또 가. 도매상 소매상들이 음. 차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헐값에 사갑니다. 차를 가져온다고요? 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올라갈 만한 그 비탈길이 포장도 안 돼 있고 완전 그 비포장길인데 물론 이제 그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헐값에 팔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후에 그 봉사를 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게 분류해서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좋은 상품은 좋은 상품기로 이렇게 모아서 또 그 굵기나 크기에 따라서 선별해서 팔면 훨씬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동 작업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다음 행선지로 거기를 잡고 저희가 봉사를 하리라 다짐하고 왔습니다. 김제 안에서도 그 공동 작업장들이 보통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영농조합이라든지 뭐 딸기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마 이제 그런 네, 비슷한 저희는 아주 유형을 선진화된 우리나라는 아주 선진화된 구역이고요. 음. 거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여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창이 이제 전해지고 오는데요. 대다수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김제 시민을 위해 좋은 소식 전해주는 김제 시민의 방송 구독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칭찬들 네. 일색인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김희준 회장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타리 얘기를 이제 떠나서 조금 전에 또 체조협회 회장님을 지금 또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체조협회가 대체 어떤 단체고 또 뭐 이사나 동호회 뭐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김제시 체조협회는 2016년도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초대 회장님으로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신 최혁 회장님에 이어서 제가 제2대 회장을 역임 중에 있습니다. 그 체육회는 생활 속에서 체육을 통해서 심신의 단련과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형태를 통해서 학교 체육, 또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을 연계해서 선진국형 체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조협회 클럽 활동으로는 2개 클럽이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체조이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 체조협회 이사회 구성은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 대표로 구성된 클럽이 시군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 또 지원과 응원을 통해서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는 쾌거를 내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난 2021년도 도민체전에서 저희 그 에어로빅 팀이 1위를 하는 아주 1등. 쾌거를 아주 달성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체조는 흔히 이제 아무 도구 없이도 또 체력적인 뭐 그걸로만 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소년제라는 체조 스타가 이제 탄생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조금은 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아까 축구 못지않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고,
자,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체조를 또 바라보고 또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시민들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조라고 하면은 보통 뭐 맨손 체조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주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체조인데요. 체조하면 보통 기계 체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계 체조라고 하면은 리듬 체조, 마루, 안마, 철봉, 평행봉, 평균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 21일 5월 21일이죠.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북 체육중학교 학생들이 안마와 철봉, 평균대, 마루 등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제에는 학교 체육을 육성한 학교가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체육을 통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김제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전주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체조협회 회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체조에 소질이 있거나 뜻이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인프라와 함께 건전한 스포츠로 거듭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무튼 학교 체육에 있어서 뭐 재미도 좋고 취미도 좋고 엘리트도 좋은데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또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체육이 함께 가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지금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하고 유사한 또 질문인데 아마 이분께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돌아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은데 짧게 한번 다시 한번 또 답변을 주시자면요. 네. 자동차 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민사적인 거는 해결이 됩니다만 형사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그 고액이지 않고 조금만 2, 3만 원에 저액으로 들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을 하셔야 완벽하게 나는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을 다 가입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정이라는 이제 분이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 체조협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오늘 불러 일으킨 듯해요. 체조협회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연령 제한도 있나요? 질문이 연령 들어왔는데. 제한은 없고요. 지금 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원 현재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끝나면 인원 제한은 없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조협회 아까 25명 제한됐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던가요? 25명은 저희 그 이사회 구성원이고요. 이사회 구성원이고. 네네. 지금 클럽에서 활동하는 실제로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에어로빅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지금 더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로타리 얘기, 그다음에 체조협회 얘기, 또 보험에 대한 얘기, 또 이런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굉장히 이제 귀중한 이런 이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사장님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굳이 그런데 그 지금 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 계시는 그 형수님 혹은 사모님께 그래도 갑자기 가문의 영광이듯이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마음으로 또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동안에 소중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아서 우리 집에 계시진 않죠. 김제시청에서 아마 근무를 하죠. 김제시청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든 그 내 남편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언제든지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우리 사랑의 편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영상 편지 또 짧게 한 2, 30초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울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이렇게 좀 영상 편지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 저희가 거의 결혼한 지가 27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사람 표현을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 27년요?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항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저기 집사람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드립니다. 오. 사랑합니다. 제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티즌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지가 왔는데요. 저 이종섭 제 친구네요. 이종섭 네티즌께서 전북 체조협회 회장님이 김제분이라는데 누구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전북 체조협회 회장님은 현재 그 이길재 회장님이 전북 체조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김제 물론 김제 출신이고 김제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체조에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자주 그 협회 인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회합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아, 얘기 그렇습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보청기를 끼야 되는가요? 이길재 회장님 그 직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보청기.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 급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개인이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아마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그 특수한 경우에 뭐 감기라든지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3대 질병, 큰 질병이 걸렸을 때는 그 저희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보험이라는 수단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17반 나눠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험이 꼭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험이라는 것이 치료비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주겠지만은 그 이상의 또 여러 가지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도 또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물론 치료비도 필요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가족이라든지 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김 회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100% 다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많은 상식을 얻어서 갑니다. 네, 오늘 출연자를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 그 대안 함께 고민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뭐 예술, 무슨 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김제시의 행복 조감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참 시청자 여러분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6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최호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